실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에 유럽연합과 인도, 캐나다 등이 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역풍을 맞으며 국제무역에서 미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ETF 시장 7위까지 추락했던 한화자산운용이 올해 한화그룹의 주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6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 확대와 기업 밸류업 문화 확산으로 고배당주 ETF에도 뭉칫돈이 유입되며 키움 운용과의 격차를 점점 벌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장중 7분간 코스피의 전 종목 주식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963개 전 종목의 거래가 먹통이 된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가 통합 출범한 후 처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가 국내 첫 추론 AI 모델인 엑사원 딥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미국 오픈AI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중국 딥시크와 비교해 더 적은 자원을 쓰면서 보다 우수한 추론 성능을 자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도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업종 등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장중 한국거래소의 전산 오류로 코스피에서 거래가 7분가량 중단된 점도 지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증시 오늘도 오르긴 했지만 어제만큼의 상승폭을 보이지 못해서 아쉬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시장이 빠져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강한 양봉 보일 종목들 오늘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여름까지는 우상향이라는 말씀을 작년 11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식 사라, 쌀자, 이때가 쌀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들이 우리가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한 번씩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여름까지 우상향을 볼 거고 길면은 가을장일 거고 짧으면 7, 8월, 길어봐야 9월, 10월에 상승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맞는 고점이 당분간 몇 년간의 사상 최고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올해 여름까지 혹은 가을까지의 그 상승장이 지금 우리가 2020년 1, 2,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죠. 그리고 2020년 3월 달부터 3월 중순부터 저점을 찍고 시장이 오르기 시작해서 21년 1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 봤던 코스피의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벌써 4년, 횟수로 5년 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약 5년간 우리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그 고점을 터치하거나 그 부근까지 가거나 살짝 넘었다 내려오는 급등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번 상승장의 마지막 파이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엄한 거 거래하시면서 손해가 나는 분들이 꽤 많이 제가 뵙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이 여러분 누구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앵커님께서 주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많이 버신 분, 이름 아는 분 계시면 한 말씀해 보실까요?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 한국 사람 중에는 없습니까? 한국인들 중에요? 네. 글쎄요. 떠오르질 않네요. 아, 그렇군요. 예, 장자박은 포함이 안 되는군요. 제가 센스가 없었네요. 우리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와 같은 대열은 택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에 들어온 지가 만으로 19년입니다. 아마 다다음 달이면 이제 만 20년이 되어 가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고 돈을 꾸준히 벌고 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을 쌓아왔던 이유가 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특징을 정확히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요, 추세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한번 잡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미국 증시를 보는 것처럼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장은 조정 시에 떨어질 때 사야만 반등하는 상승폭을 먹는 것이지 올라갈 때 샀는데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종목을 내가 만난다 하더라도 평소에 좀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올라가면 팔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맞는 것은 순환매 형식으로 조정이 나올 때 샀다가 시세가 날 때 팔아먹는 우리는 그런 순환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나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같이 투자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시장에 금융위기처럼 급락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도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급락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급락이 꼭 오게 되고 3년에서 5년마다 시장이 박살나는 하락들이 한 번씩 옵니다. 그때가 우리가 물량을 강하게 잡아서 크게 수익을 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크게 조정이 오지 않는 한에서 내가 추세를 끌고 가겠다고 한두 끝 없이 들고 있겠다고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매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TV에서 몇 년간 강의를 계속하고 방송 출연하면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 손해를 끼쳤거나 물려있는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매일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얘기겠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요. 내가 총 맞고 죽지 않을 확률은 가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쟁터에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가서 내가 총 맞을 환경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기다려서 두세 번, 한두 번 정도만 거래한다면 우리가 거래 승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거든요. 내가 확실히 때리고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자리를 기다려보는 거고요. 긴가민가 싶으면 그냥 안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다 놓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총을 맞지 않는 것이에요. 총을 맞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혹은 중상 혹은 경상이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총을 쐈을 때 상대방이 나는 맞출 수 없고 나는 상대방을 반드시 명중시킬 수 있을 때 그 확률이 높을 때 우리는 배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매매자분들은 주식을 들고 있지 않고 현금 들고 있는 시간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없는데 올라갈까 봐 겁나는 거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주식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금 들고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창이 조정 나올 때 한 번씩만 하시고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1년 평균 몇 퍼센트 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원금의 50%씩을 매년 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 나이쯤 됐을 때 우리는 버핏 할아버지보다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연평균 20%에서 25% 평균을 수익을 50년간 복리를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내 원금의 20% 이상을 매년 누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복리로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주식을 알아야 되고 많은 종목을 알아야 되느냐?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방송 출연하시는 그 어떤 분들도 어떤 전문가분들도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저를 포함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버핏 할아버지가 맞다니까요. 그래서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하는 매매가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물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락장에 와서도 여러분 어때요? 웃으면서 방송하죠. 물린 거 없으니까요. 하락장에 현금 들고 있다가 싸게 사잖아요. 매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만히 방송을 보시는 재미를 한번 말씀드리면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하락장 폭락장에 얼굴 시꺼머신 분 있어요. 그럼 말은 못하지만 물려서 끙끙거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나는 상승할 종목들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만한 패턴들이 맞는 것이 뭔지를 찾는 것에 주식 공부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종목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냐면 지수 관련 ETF들과 각 종목 섹터별 ETF로 대표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거래하셔도 조정 시에 나서 내가 10%에서 20% 정도만 수익 내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내가 몇 달에 한 번씩 순환매하면은 연간 내 수익률은 워런 버핏 할아버지 수익률을 넘길 겁니다. 그러면 더 욕심낼 게 뭐가 있을까 싶네요. 개별 종목 하지 마십시오. 아마 오늘 거래소가 멈췄던 것은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부터 아마 시스템 오류가 났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주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종목들은 뭐예요? 네,
우리가 대형 종목들이고 ETF들이고 이 대표 종목들만 가지고 거래하셔도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테니 굳이 개별 종목에 가서 수익률 높은 거 게임하지 마시고요. 수익률 높은 걸 원하시면 선물 옵션 하십시오. 그거보다 높은 종목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 몇 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 얘기할 수 있는 건 40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목에 관해 좀 깊게 얘기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무료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제가 생방송 중에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 3주 정도 내가 매집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잠시 후에 9시 정각 온라인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특강 들어오시는 방법은 밑에 화면 하단으로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9시 정각에 들어가서 짧게 할 겁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하고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생방송하고 바로 이동해서 10분 뒤에 9시 정각에 진행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방 안에 독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온라인 특강을 한다고 하지? 그것도 3, 40분짜리 게릴라 방송을 뭐 얘기할까? 들어와 보시면 아마 꽤 유익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여름에서 가을 사이 고점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해 주셨고요. 추세 상승장이 아닌 우리 증시 속에서 조정이 나올 시 저점 매수해서 차익 실현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오늘 8시 50분 생방송이 끝난 직후인 바로 9시에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특강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특징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 저가 매수해야 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오늘의 종목들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생방송에서는 쭉 여러분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디테일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시간을 좀 서로 분배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마땅한 종목이 없다면 지수 추종 ETF를 사라.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주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미국 증시의 지수 ETF는 연간 12%에서 15% 정도 평균적으로 오릅니다. 물론 떨어지는 해도 뭐 한두 해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요, 올라가는 해가 있고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야 되냐면 조정 나올 때, 떨어질 때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11월부터 지수가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12630입니다. 14,000원대부터 매수를 이야기 드리고 15,500원 터치할 때 한 번에 이익을 냈고요. 다 조정 나올 때 조정을 이용해서 14,000원에서 13,800원 구간 집중적으로 사라 한 달 동안 매수할 기회를 줬고요. 그대로 올라가면서 15,500원 한번 차익 실현하고 떨어졌다 올라오면서 14,500원에 다시 받았던 게 17,000원 찍던 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조정 나올 때 15,000원 초반부터 다시 받았더니 16,400원, 16,500원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한 구간이 몇 퍼센트냐면요. 통상 10%에서 13% 정도의 이익입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10%씩만 수익 내도 얼마 냈을까요? 50%입니다. 내 원금의 50%만 벌 수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요? 11월부터입니다.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이네요. 4개월 만에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입해서 한 방에 다 팔고 한 방에 다 팔았다면 약 50% 이상 60% 가까운 이익이 났을 것이고 반을 팔고 익절 걸었다면 30% 이상의 원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왜 어떤 종목이 더 필요할까요? 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코드 12630 이 종목은요. 여름 안에 2만 원 돌파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오늘 어저께 제가 이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방송국에 오는 날은 제가 만들 시간 여력이 안 돼서 전날 보통 만드는데 전일 종가 기준 16,41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했던 15,000원 초반부터 생각해도 얘는 이미 10%가량의 수익을 이미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계속 연속해서 상승을 하는 것은 아마 여름에서 가을일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 지금 봄은 뭐 해야 될까요? 조정 시에 사고 올라갈 때 팔고를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들을 만약에 주식을 하는데 이거고 저거고 다 귀찮고 머리 아파. 그냥 내가 한 사이클에 10%에서 15%씩 벌고 팔고 나오고 또 조정 나오면 사고 10%에서 15% 벌고 팔고 나오고 또 조정 나오면 사고 내가 이거 1년에 한 대여섯 번만 할게.
여러분 그래도 그 한 파동이 10% 이상 나오면 최소한 5번만 해도 50%거든요. 반을 팔고 반을 익절 걸을 때 25%, 30% 수익은 무조건 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 괜히 건드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주식 머리 아프게 하시는 분들 치고 돈을 많이 버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고요. 그 돈을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차트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코스닥 150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대형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 종목들, 코스피 지수에 있는 대형 종목들의 움직임인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떨어졌다 반등하고 떨어졌다 반등하면서 얘는 뭘 만드냐면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하나, 둘, 세 개 만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여러분 표시를 해볼게요. 얘는 떨어질 때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했다가 그대로 올라가 버려요. 다시 말해 내가 바닥만 잡았다면 홀딩하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갑니다. 사실 우리가 매매할 때 좀 더 편안한 차트는 이런 차트겠죠. 그렇죠? 계속 등락을 거듭하게 되면 들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스닥 150 종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중소형 종목이거든요. 대부분 다. 중소형 종목은 방향이 바뀌면 한쪽 방향으로 꽤 크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대형 종목은요.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등락을 해요. 선물 옵션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제가 바라볼 때 여러분께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코스닥 150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상승장은 중소형 종목이 가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테마주만 움직일 뿐 이 지수가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름, 가을까지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12월 달에 특별히 하실 거 없으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233740 이 종목을 제가 6,500원, 6,600원, 6,700원에 집중적으로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리고 9,000원 찍을 때 다 팔면서 바닥 잡으신 분 입장에서는 40%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중간 추격을 하신 분 입장에서 30% 정도 수익을 내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조정이 나와요. 저는 이 종목 여러분 조정 나올 때 반드시 사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수가는요 6,500원에서 7,500원 구간, 이 구간이 가장 좋은 매집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저 자리 사가지고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입니다. 승률 90% 이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러분 다시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조정 나올 때 이 종목에 관한 말씀을 살짝 언급드렸는데 강하게 말씀 안 드려서 몇 분 안 사신 것 같더라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사셔야 될 종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장이나 가을장에 고점이 나온다고 할 때 테마주들과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 그럼 반도체 부품 소재주가 오르게 될 것이고 자동차가 올라 자동차의 부품 소재주가 오르게 될 것이고 2차 전지가 올라 2차 전지의 부품 소재주가 마지막 파이널을 잡습니다. 그 파이널까지 길게 가는 게 뭐냐면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중소형 종목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233740 안정적으로 여름까지 끌고 가십시오. 이 종목은요. 바닥이 6,100원인데요. 바닥에서부터 2배 정도면 12,000원 정도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8,075원이었습니다. 12,000원까지 가셔도 그래도 수익률이 제법 나쁘지 않죠? 4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살살 모아놨다가 내가 30% 40% 수익 나면 팔고 나가겠다라고 계획 잡고 하시면 큰 무리 없을 만한 종목 좀 안전빵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시황방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조정만 나오면 맨날 코덱스 반도체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091, 160 이제는 거의 뭐 외우시다시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제가 제가 시황을 올려드리는 그 방에는 하루에 글을 몇 개 올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선물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뭐 살 게 있을 때 글 한두 개 올리는 정도이고요. 읽으실 만한 보고서랑 기사들 잔뜩 갖다 투척합니다. 알아서 읽으시라고 공부하시라고요. 그리고 뭘 팔아야 될 때 되면 얘기하고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올리는 글을 다 해봐야 대여섯 개 올릴까 말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쓸데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서로가 소음공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바쁘거든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시황 글들을 저는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얘기만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기사들만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가끔 읽어야 될 레포트라든가 보고서 같은 것들, 좋은 것들, 경제 기사 여러분 보고서가 많아요. 되게 리포트들이. 일주일에 보통 수십 개씩 나오는데 이게 한 달로 치면은 우리가 읽어야 될 보고서가 한 7, 80개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읽어내고서 그중에 괜찮은 것들만 여러분께 한 서너 개, 너댓 개 정도에서 제가 공유드리고 있으니 제가 올려드리는 보고서는 반드시 읽으십시오.
최소한 내가 자본으로 이익을 보고 싶어서 돈을 벌겠다고 오시는 분이 그 정도의 보고서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을 글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최소한의 것들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내고 배워도 그런 얘기들 인사이트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공부만 하셔도 남는 거다. 왜? 공짜잖아요. 아시겠죠? 공부하실 의지를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텍스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순위가 반도체고 2순위가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3순위가 2021년, 22년에는 2차 전지였고요. 그럼 지금은 3순위가 바이오 섹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근데 3, 4등은 자꾸 변합니다. 어떨 때는 2차 전지였다가, 어떨 때는 바이오였다가, 어떨 때 건설이었다가, 어떨 때 유통이었다가, 어떨 때는 K 컨텐츠,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 산업들이 됐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1등과 2등은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몇 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는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억 저장 장치입니다. 정보를 주면은 예전에 우리 저 어렸을 때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디스켓에다가 자료를 옮겼었거든요. 연식이 대충 나옵니까? 네, 저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지나고 나서는 USB라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옮겼었죠. 요즘에는 USB나 플로피 디스크를 쓰지 않고 대부분 다 뭐합니까? 그냥 웹 하드에다 올려버리는 저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장치만 쓰는 것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는 반도체였고 SK 하이닉스가 뒤따라가면서 많이 성장했던 섹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 쓸만한 거 2개나 있어. 되게 좋은 나라야. 좋은 산업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까지였냐면 약 10여 년 전, 15년 전에 단순하게 기억 저장 장치 반도체만 만들 수 있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있을 때의 이야기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AI가 발전하면서 기억 저장하는 거 말고 이제 뭐냐면 연산작용, 생각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대변해 주는 것이 뭐다? 우리가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대만의 TSMC입니다. 삼성은요, 못 따라가서 이미 격차가 거의 10년 가까이 벌어진 것 같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께서 감옥 갔다가 출소하시던 날 뭐라 했냐면 우리도 저거 2029년까지 31년까지 만들 거야라고 선언을 했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흐름 봐서는 삼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자료방에다가 기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그제 올려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삼성에서 기술 메인 핵심 기술층들이 전부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연봉 5배 주게 10배 주게 중국에 전부 스카우트 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계속 노리는 건 TSMC거든요. 그런데 뭐 전쟁을 일으킬 거야 뭐 할 거야 이런저런 루머들이 일어나는 것이 반도체의 핵심인데 지금 중국 반도체가 대한민국 반도체 수준을 넘어서거나 비슷한 위치까지 일부는 넘어섰고요. 비슷한 수준까지 넘어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삼성에서 혹은 SK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핵심 인재들이 중국의 회사들로 많이 흡수되었고 상당한 양의 금액을 보상을 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하면서 모셔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완전히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상승장이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며 사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의 기본 경쟁력은 있으니 따라서 조정시마다 사서 나는 올라갈 때 팔아먹는 반도체는 조정시의 매수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여러분께 제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코덱스 반도체 28,000원, 27,000원대에서는 무조건 사라. 안 사면서 29,000원도 사라. 3만 원 밑에는 아무 데 사도 되니까 무조건 사라.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올라갈 때 한번 팔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조정시에 다시 한번 이렇게 3번 했는데요. 중요한 건 얘가 다이렉트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고점 찍고 다시 한번 눌렀다 갈 거냐 그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다른 종목 모르겠으면 091-160 반도체 섹터의 ETF는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얘가 여름장까지 바라봤을 때 최소 목표가 42,000원, 현재가에서부터 약 30%가량의 수익은 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름장 세게 간다면 45,000원까지 무난하다. 그럼 현재가에서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조정시에 매수하는 시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온라인 특강에서 제가 타점은 따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사하죠? 생방송에 얘기 안 하니까. 오세요. 온라인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개별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걸 추천하고 매매하면 굉장히 그 사람 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11월 달 조정 나올 때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구간 매수 이야기에서 여러분 5만 8천 원, 9천 원 찍을 때 차익 실현하면서 약 13.4%의 수익을 냈고요. 다 조정 나올 때 5만 2, 3천 원대 조정 나올 때 매수했다가 5만 8천 원 찍는 날 한 번 더 차익 실현했고요. 다시 한 번 내려올 때 5만 1천 원, 2천 원 구간에서 집중 매수했는데 5만 2천 원 걸렸고 5만 1천 원은 사지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얘가 5만 8천 원, 9천 원 올라올 때 또 한 번 팔았고요. 지금 조정 나올 때 5만 3천 원 밑에서 사라 이야기했는데 하루 이틀인가밖에 못 샀는데 그냥 치고 올라가면서 어제 종가에 5.3% 장대 양봉 급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예전과 다르게 경쟁력을 잃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글로벌 가장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기업인 것은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경제 성장성에서는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것이지 버려야 될 종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너의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배당금을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전보다 배당금이 많아졌고 중간 배당의 배당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5만 원 초반에서 내가 사는 것은 배당주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특히 삼성전자 기준 5만 원 초반, 5만 원에서 5만 한 2, 3천 원대까지 내려오시면 무조건 사놔야 될 종목이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5만 8천 원, 9천 원 정도 오면 항상 좀 막혀요. 한 반쯤 팔아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름 상승장에 삼성전자는 못 가도 아마 7, 8만 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에서부터도 30%에서 40% 볼 수 있다면 꽤 괜찮은 가격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사도 큰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30%에서 50% 정도 기대 수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사도 상관은 없는데 헷갈리면 그냥 한 종목 아까 ETF 말씀드린 걸로 몰아가시면 되겠고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너공업입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할 때 반도체 대표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입니다. 대형 종목은 이 세 개로 꼽으시면 되겠고요. 그 외 부품 소재주 중에 제가 리너공업과 원익 IPS 그다음에 이런 몇 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자 보시면 얘가 작년에 11월부터 12월까지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을 집중적으로 흔들릴 때 매수하세요라고 소리를 넉넉히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이거나 사시라고. 그리고 올라가든 말든 버텨라 하다가 2월 달에 23만 원대에서부터 정리를 시켰고요. 무너지면서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눌림물용에 여러분 재매수하시는 거는 19만 원부터 매수 시작했더니 하나 둘 이틀 사지고 그냥 들어 올리는 바람에 이미 얼마? 15%가량의 수익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부품 소재주 중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던 놈 그리고 이번에 조정받을 때 다른 종목보다 조정이 적게 나온 놈 걔가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리너공업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름장 정도 됐을 때 글쎄요 이 종목이 한 30만 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 나 없는데 언제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16, 7, 8만 원대만 오면 제일 좋겠는데 거기까지 올 것 같지가 않아서요. 조정 나오면 20만 원 깰 때 상황 봐가지고 또 매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따 온라인 특강 오시고 여러분 지금 저희 여기 자료방 안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승률이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DB하이텍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사실 때 항상 어떻게 한다고 바닥권을 확인하고 사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간 집중 매수했더니 L에게 안 간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장자방이 얘기했는데 안 간다고. 근데 여러분 뭐 했습니까? 살짝 시세 났다가 단타 못 친 사람은 다시 내려올 때 더 산 거예요. 비중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채우고 났더니 충분히 횡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 여기서 한 달, 여기서 3개월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다다다다다 하면서 왕창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3만 원이 바닥이었는데 고점이 49,300원이었습니다. 368 거의 6배, 60%가량이 올랐죠. 바닥에서부터. 그러면 내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내 이익금 가지고 계속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아닐까요?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자 입장에서는 아침마다 트레이딩을 하는데 보통 2시간 이내에 매매가 끝납니다. 아침 시작해서 1시간에서 2시간이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선물 옵션 수익금 난 걸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익금의 절반은 계속 DBI텍을 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익금의 절반만 내가 따로 빼놓고 절반은 계속 이 종목을 매집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내 수익금은 여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올라오면 이익금에다가 이자 붙여가는 섹터로 저는 이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잡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는 종목도 좋겠지만 우리가 분할로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이런 종목 섹터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관해서 왜 이런 종목 내가 거래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이따가 온라인 특강 때 원인과 이유를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꽤 많이 닮았죠? 보시면 DBI텍, 동진세미캠 보시면 어때요?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나서 2, 3개월 동안 매집 기간을 충분하게 줍니다. 그리고 시세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익 실현했고 조정용에서 또 한 번 하고 지금 쌍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구간 오면 또 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목을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의 시황이에요. 시장이 우상향할 거야 라고 보여질 때 나는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사야 된다. 왜요? 한국 시장은 추세장이 아니라니까요. 얘는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변동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추격하는 건 우리가 바보, 등신, 천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은요. 조정이 나와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사라 그러면 그때 사십시오. 그러면 안전마진이 확보됩니다. 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얼마 안 떨어질 자리니까 올라갈 폭이 훨씬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은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섹터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해서 시장이 횡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 한번 단타 여기 떨어질 때 쌍바닥 확인하고 올라가서 1월에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2월 조정을 이용해 샀는데 얼마 못 가고 있어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얘가 아예 떨어져 버리면 싸게 매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는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 구간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간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방에 들어가기에는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겠고요. 지금부터 조정 나올 때마다 천천히 매수하시면 어떨까? 3월달, 4월달 걸쳐 사놓으시면 여름장에 자동차도 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여러분이 안 사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미국의 텍스 관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되게 미련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관세 텍스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식 안 하셔야 돼요. 완전히 포기하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내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구조가 20%가 안 됩니다. 80%, 90%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 관세에 적용되지 않는 종목이 단 한 종목이라도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없죠. 말 안 하시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경쟁력이 제일 좋은 것이 자동차와 반도체라니까요. 얘들 가지고 내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 중에 싸게 나올 때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장에 HTS를 가지고 잠깐 몇 종목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바이오는요.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산업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회사입니다. 약을 제조하는 거고 개발하는 거죠. 야, 여기 신약 개발했다더라. 여기 관절염 약을 개발했어. 아, 여기 류마티스 관절 저기 했어. 비만 치료제가 됐어. 당뇨약이야. 암 치료제야. 항암제야. 와, 제대로 된 거 만들면 대박 나겠죠. 왜? 그렇게 치료를 원하고 약이 필요한 인구가 환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임상 1차 합격, 2차 3차, 4차, 5차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약이 출시되지 않은 게 되게 많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0년도에 셀트 모 회사의 서모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겠다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수하시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발언을 하셨던 것이 여러분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입니까? 2025년입니다. 서 회장님? 5년이 지났습니다. 백신 어디 갔습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만들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아직 못 봤는데요. 제가 신문을 하루에 매일매일 무지하게 보는 사람인데 아직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오는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너가 아무리 하겠다고 해도 아무리 개발자가 만들 수 있다고 외쳐도 여러분 그거는 그냥 쇼맨십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합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하는 건 약을 만들어서 임상을 1차, 2차, 3차, 4차 이공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상 4차, 5차 하고도 상용화에 실패되고 부작용 때문에 접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임상에 내가 투여하려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은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코로나 우리가 당장 1년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분은
거짓말을 했거나 위선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런 것에 바이오에 투자합니다. 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내가 만약에 제약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약품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 보시면 거기 대표적인 약들이 있습니다. 녹십자 보실래요? 한미약품 보실래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전통이 있는 수십 년간 쌓아오면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이력을 쌓아온 신뢰감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정 약 분야에서 매출이 증대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투자하십시오. 제약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약 중에 복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국 가서 저 감기 약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회사 거를 내가 이거 약 만약에 하나에 5,000원이에요. 그런데 약사분이 이것도 괜찮지만 이거 말고 요거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한데 약 효과도 상당히 좋아요. 이 5,000원이면 3,000원이면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약사신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복제약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분자 구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기능은 비슷하죠. 효능은 비슷한데 완벽한 원래 약이 아니야. 타이레놀 주세요. 타이레놀은 우리가 만약에 5,000원이면 타이레놀의 기능을 하는 다른 복제약은 3,000원하고 2,500원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는 내가 만들어낸 연구 개발 비용이 드나요? 안 들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그 레시피만 갖고 오면 그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냥 약을 찍어내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약회사보다는 얘가 대박 날 때 이거를 복제해서 파는 복제약의 그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선발주자 말고 후발주자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랑 똑같은 성능의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 그걸 후발주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우리가 약도 공산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약은 어디서 만들까요? 약은 여러분 저 부뚜막에서 만듭니까? 약방 옛날 저기 시골 약방 가서 만드나요? 아니에요. 약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제약을 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는 전용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대형 몇 명의 제약사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약을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다 보면 실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약을 만드는 공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위탁 생산 업체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이오 관련 회사를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다면 어중간한 거 하실 바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정 나올 때 그거 한 종목만 패시라고 무지하게 말씀 많이 드리는 거는 걔는 망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만들고 싶은데 그 약을 만들 공장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다 의뢰해야 될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가 이 약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기껏 개발했어요. 근데 내가 생산할 공장이 없어. 어떻게 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역발상을 해보신다면 약을 내가 좋은 약을 저 당뇨병 치료약이래, 고혈압 치료제래, 저거 내가 개발해서 대박 날 거야가 아니라 누군가 개발을 하겠지. 근데 만들 공장이 없을 수 있잖아. 그리고 대량 생산하게 되면 없잖아.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 만들 생산 라인이 부족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얀센이 또 무슨 회사가 개발 의뢰해가지고 생산 의뢰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주해가지고 그 만들어낸 돈의 일정 부분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회사가 우리가 투자하기 훨씬 더 좋은 회사가 아닐까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어느 종목을 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섹터를 보실 때 코덱스 바이오 244580 이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데 제가 굳이 이걸 갖고 들어왔던 건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 섹터는요 4, 5년에 한 번씩 유행을 탑니다. 예를 들면 유행성 출혈혈 같은 것이 돌기도 했었고요. 신종플루가 있기도 했었죠. 메르스도 있었죠. 사스도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네요. 보통 4, 5년, 5, 6년 주기로 우리는 계속 호흡기 관련 질환을 최근 20년간 겪어왔습니다. 올해가 코로나가 지나간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이 바이오 섹터들이 조정이 충분히 나온 종목들을 내가 천천히 분할로 매집해 놓으면 꼭 바이러스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만 또 한 번의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개별 종목에 관한 말씀을 따로 안 드리려고요. 뭐 할 거니까요? 9시 정각에 종목을 드릴 거니까 오셔서 그 종목 뭔지 한번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언급하고 나서 며칠 안 가서 장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종목은 요거 자 넘어갔죠? 됐죠? 화면에 쑥쑥 두 개의 종목을 제가 비춰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까 싶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자 넘어갔죠. 이렇게 이따가 9시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고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비중을 얼마나 실을 건지 이따가 여러분 9시에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바로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자, 화면 잠깐 보시면 치사하다고 하실까 봐 종목은 그냥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라인 특강 녹십자입니다. 두 번째는 유한양행이고요. 세 번째는 코덱스 은행입니다. 은행 관련주가 이제 슬슬 여러분 수익권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셔야 될 시기이고요. 종목 코드 091-170입니다. 잠시 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성장성이 꽤 높다고 얘기합니다.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ETF를 공략하셔야 되거든요. 498270입니다. 궁금하시면 이따 9시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여러분 보시면 접속하는 방법 있죠? 들어오시면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따가 30분 정도 짧고 굵게 설명드릴 거니까 꼭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시죠.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말일까지 시총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미국장하고 우리장의 결과표입니다. 미국장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요 두 달간 12월 31일부터 2월 말일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시총상위 1등의 애플은 5.2%, 엔비디아는 10% 마이너스, 그다음에 구글도 11% 빠졌네요. 아마존도 4.5% 빠졌고 테슬라가 30% 마이너스 났네요. 그리고 국장도 보시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 좀 전에 설명드렸죠. 얘만 17% 올랐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상승해야 수익 나는 주식에만 목숨 걸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바보 아닌가 생각 안 드실까요? 왜냐하면 주가는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상승하는 주식에만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보시면 이래요. 선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저는 선물을 매수합니다. 만약 야, 좀 오를 것 같은데 5개만 살게. 자, 주식처럼 여기다 매수 주문 넣습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5개 차익 실현하면 되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는 나는 주식은 손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선물의 매도, 하방에 진입합니다. 나 여기 많이 빠질 거 10개 매도할게. 쭉 빠져서 오케이, 차익 실현할게. 이렇게 해요. 주식의 공매도처럼 나는 뭐 할 수 있다? 하방 진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양쪽 다 가능하다. 이게 선물 옵션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나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준가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방으로 간다면 콜옵션의 기준이 붕괴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콜옵션인데요. 2.5라고 하는 수평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요 가격이 콜옵션의 기준인데 얘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게 풋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이야 뭐 할래? 선물을 매수하고 콜옵션 사면 되고요. 하락장일래 뭐 할래? 풋옵션을 사거나 선물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콜옵션이 무너지면 누가 간다? 풋옵션이 가네. 그럼 나는 이거 뭐야? 상방과 하방을 체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 내가 기준점 콜이 무너질 때 오케이 하방, 다시 풋옵션이 무너질 때 오케이 상방, 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방향을 쉽게 볼 수 있다. 선물옵션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위험하고 선물옵션 손해를 보냐 하면 기준이 무너졌는데 나는 반대 방향을 보지 않는 것이죠. 기준이 깨졌을 때는 방향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양방향 상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락장을 보시면 2월 28일장을 보시면 전날보다 개파락했는데 선물 차트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 손해볼 수밖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콜옵션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쭉 빠져요. 그럼 누가 갈까요? 반대 방향에 풋옵션이 갑니다. 하락장에다 뭐 사면 된다고? 풋옵션 사면 됩니다. 그랬더니 몇 배가 났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당일날 10배 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종목을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해요. 그래서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5개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두 종목은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 중에서 2개는 내가 그래도 수익이야. 어떤 건 10%, 어떤 건 20%. 나머지 본전입니다. 근데 반토막 난 두 종목 때문에 내 계좌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장이 하락장이면 내 종목들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반토막 나서 제일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을 손절쳐버리고 난 뭐 하면 될까요? 그 종목 풋옵션 사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1,000만 원, 한 종목당 1,000만 원 샀다고 칩시다. 반토막이 500 남았네요. 500만 원 가지고 내가 여기 사가지고 여기까지 10배 났으면 얼마 될까요? 5천만 원이네요. 그럼 내가 2천만 원 마이너스 났어도 5천만 원 버는 걸로 커버하고 3천만 원 수익 전환이 됩니다. 나는 얼마밖에 베팅 안 했나요? 내 원금 5천만 원 중에 나는 500만 원밖에 10%밖에 베팅 안 했어요. 근데 얘가 10배가 시세가 나올 때 나는 내 원금을 회복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10배가 날 때 여러분이 못 견디실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저점 고점 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10배가 날 때 300%만 수익 나면 누가 때립니까? 그죠? 400%만 벌고 내가 100% 벌고 털고 나오면 내가 속상한 거지 뭐 경찰차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쌓여갈 만큼 좀 더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내가 풋옵션을 사면 내가 주식에서 손해나는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구나. 자 보십시오. 얘도 장이 빠질 때 나 뭐 하나요? 선물 콜옵션 무너질 때 나 뭐 삽니까? 풋옵션 가지고 했더니 얼마 가더라? 50배가 가더라.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야, 나 100만 원만 가지고도 50배면 얼마입니까? 와, 수익이 가늠이 되십니까? 그러니 선물 옵션을 많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 갖고 수익률의 배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락장에서는 뭐 하면 된다? 나는 풋옵션 사면 된다. 그 다음에 상방을 보시죠. 얼마 전입니다. 3월 17일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장이 장출발과 동시에 급등을 합니다.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풋옵션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 이거 하나 보고 나는 뭐 샀다? 그럼 뭐 살까요? 상 올라갈 때 콜옵션 사면 되잖아요. 올라가서 여기가 올라가면서 몇 배가 올랐냐면 750%가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락장은 뭐합니까? 나는 주식 손절할 것들 정리해버리고 풋옵션 사는 걸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상승장은 뭐합니까? 나는 잘 못 올라가는 종목들 버리고 뭐 할까요? 콜옵션 사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종목들을 편안하게 드리는 것은 선물옵션의 수익률이 워낙 비교가 안 되게 좋기 때문에 선물옵션에서 돈을 충분하게 벌고 우리가 종목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 9시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30-40분 정도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퇴근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십시오. 저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기회 삼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도 자세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인 9시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들 골라주신다고 하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또 바이오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봤고요. 또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선물 옵션 배워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할 섹터와 종목은 잠시 뒤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